미국의 이제 주 유엔 차선 대사의 반응이 시신 가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네. 저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 추가 파병과 확전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경고를 좀 더 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외교적인 단계에서는 가장 좀 자극적이고 좀 네. 센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럼 자신의 군사들을 그렇게 현장에 내모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권고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냐. 이제 이건 아직 좀 물음표현 상태였는데 그거를 지금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확인을 좀 해줬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북한도 이제 자신감 있게 최종 완격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군사 기술 협조들이 아마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하. If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by continued dangerous attemp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nd if it is judged that we should respond to them with something, we will make unnecessary decision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네, 들으셨나요? 다른 거 몰라도 마디백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 북한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자꾸 이제 러시아 주권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개입하면 이거 불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우드그 이 미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마디백, 시신 가방, 시체 가방에 담겨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제 저희도 얘기를 했었던 게 외교안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미 대사가 마디백, 지금 시체 가방을 공개적인 안보리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불필요한 결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 북한이 얘기하는. 네, 북한이 불필요한 결정이 그게 뭔가 그리고 또 백채널에서 이제 복도에서 나눈 얘기들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외교 채널들을 통해서 이게 더 추가 파병과 확전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그밖에 다른 뭐 7차 핵실험이나 ICBM 추가 발사 같은 그런 도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네. 이제 이거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미국의 이제 주 유엔 차선 대사의 반응이 시신 가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네. 저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 추가 파병과 확전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경고를 좀 더 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외교적인 단계에서는 가장 좀 자극적이고 좀 네. 센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럼 자신의 군사들을 그렇게 현장에 내모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권고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현재 지금 미국 병력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황에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확전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네. 외교적인 수준에서는 지금 가장 날선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외교전 공방전을 벌인 것이죠. 외교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는 추가 파병하지 말아라, 확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하고 파병을 한 건 아니겠죠. 예상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제 오전 7시 10분 쏘아 올렸죠. 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북 ICBM 고도, 비행시간 역대 최고, 미 전역 다탄도 타격 위협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이 ICBM, 아까 일면 소개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역대 최장시간 비행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좀 볼까요? 이 어제 쏘아 올린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동아일보의 추측컨대 화성 18형의 개량형, 화성 18형 직전에 쐈던 것보다 좀 더 개량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따져봤더니 여기 쭉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 볼게요. 보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7,000km 이상이었을 거다. 여기가. 그리고 비행 시간이 1시간 26분. 역대 최장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이 얘기를 한 게 자기들이 밝힌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을 했고 거리로는 1,001.2km를 5,156초 동안 비행을 했다라고 북한이 직접 밝혔습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전망한 요 내용이 그대로 맞다라는 겁니다. 7,000km 이상 1시간 26분.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자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죠.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방어, 침략 행위를 억제하면서 국가 안전을 믿음직스럽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사명 임무를 맡아 수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앞에서 살짝 동아일보는 이거 화성 18형보다 좀 개량이 된 것 같다 정도까지만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화성 19형이다. 18형에서 개량이 된 다른 19형이다. 근데 19형이고 20형, 20형 이거보다 교수님, 저는 약간 섬뜩한 게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최종 완결판을 여기 볼까요?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완성이 됐다. 우리가 목표한 바 끝났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사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네. 평양에서 이제 출발을 만약 했을 때 네.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그동안 북한이 약간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냐. 이제 이건 아직 좀 물음표현 상태였는데 그거를 지금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확인을 좀 해줬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북한도 이제 자신감 있게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군사 기술 협조들이 아마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하. 최종 단계에서 이제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러시아의 기술들을 조금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네. 마지막 문제를 좀 해결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면 네. 미국 본토를 명실상부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게 다탄두 체계입니다. 네. 21년도 6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과업 중에 하나가 다탄두 체계를 완성하는 거였는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나 올린다 하더라도 후 추진체에서 적어도 한 3발 이상의 다탄두가 나가서 예컨대 뭐 워싱턴 네. 그리고 또 뭐 인근 지역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같이 이제 때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다탄두 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아마 좀 과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성 19형이라고 지금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기술이 미흡했었는데 추측컨대 러시아 기술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미 간에 북한의 이 발사에 러시아 기술 지원의 징후가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좀 위태위태한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북 도발 와중에 한미 SCM 성명서 북 비핵화 9년 만에 빠졌다.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은 꾸준히 나오던 얘기인 거죠. 계속 없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부 소식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구를 조율하다가 빠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글쎄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한반도 비핵화 완성이라는 문구가 신경을 많이 안 쓰면 빠질 수 있는 대목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네.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2016년부터 계속 이제 써왔던 건데 네. 그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냥 클리셰, 그냥 늘 쓰던 거니까 그냥
아 당연히 들어갔겠지 하고 안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큰 이제 업무상 이제 과실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반기문 그 유엔 총장도 외교부 차관 시절에 네. 그 러시아하고 이거 탄도미사일 조약 관련돼서 문구를 마지막에 확인 안 된 것 때문에 차관 시절에 옷을 벗은 적이 있어요. 예,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조금 이제 좀 크게 좀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미국의 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이번 그 여름에 전당대회 할 때도 정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얘기가 좀 빠지고,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건. 근데 사실은 워싱턴에서의 분위기는 옛날부터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잠정 조치나 중간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명시적인 목표는 늘 이제 규범적인 차원에서 늘 이제 상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SCM에서 좀 빠진 거는 약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사실상 내용을 한미가 추구하는 내용이 잠정 조치, 중간 조치로서의 뭐 핵 동결이나 그리고 핵 군축, 뭐 혹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는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네. 전략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빠진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예. 네. 이게 단순히 문구 조정하다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얘기가 좀 더 나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